자, 안녕하세요. 성형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당황해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목적에 안 맞게 잘못 받은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있고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요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출증빙용으로 받거나 혹은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받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방면에서 문제들이 생기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처리를 못 하거나 혹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원래 목적대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조회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그리고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현금영수증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그냥 현금영수증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이게 현금영수증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용이 있고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이제 보통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휴대폰 번호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들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뭐 어디 가가지고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보통은 그냥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휴대폰 번호 알려주세요 이러지만 지출증빙이 필요한 사업자는 당시에 꼭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보통 이제 소득공제용으로 많이 끊어주시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영업을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뭔가를 사시잖아요. 근데 뭐 10,000원, 20,000원짜리의 소모품을 사는 게 아니라 좀 비싼 거를 사게 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두 가지예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 공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적격증빙 속에는 현금영수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아닌 이상 현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았죠.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무심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소득공제용으로 끊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0만 원짜리 뭔가를 샀다 그러면 이 중에 20만 원은 부가가치세일 거거든요. 그러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니까 이 20만 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돼버리고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비용은 적격증빙이 원칙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고 이 적격증빙은 딱 네 가지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점표, 요건 뭐 체크카드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적격증빙이고 요거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비용도 처리되고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실수라는 게 누구나 하는 거니까 잘못 발급받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해서 바로잡는 방법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그 현금영수증 내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인지 아니면 지출증빙용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려면 홈택스에 들어오셔가지고 현금영수증 조회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조회 발급 탭에 현금영수증 조회 보시면요. 사용내역 소득공제 조회가 있고요. 지출증빙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득공제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현금영수증이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건 소득공제용으로 끊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증빙 조회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다 그러면 지출증빙용으로 끊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요. 홈택스를 들어갈 때 이게 여긴 지금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개인 이름이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장 선택이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장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사업장 선택이 아니라 개인으로 전환이란 메뉴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개인 이름이 떠 있으면 여기에 소득공제하고 지출증빙 두 개가 다 메뉴가 보일 거고요. 만약에 여기 사업장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사업장 명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소득공제용 메뉴는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기 이제 사업장이 떠 있고 개인으로 전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사업장으로 로그인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매입 내역 지출 증빙 조회만 있지 소득공제용 조회가 안 돼요. 따라서 여기서 로그인 해가지고 이걸 조회를 하려면 개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주민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요 소득공제용으로 들어오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득공제용으로 해가지고 뭐 월별이 됐던 주별이 됐던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내가 지금 잘못 끊긴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지출증빙 쪽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제 지출증빙 쪽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먼저 지출증빙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가 떠 있고요. 내 사업자죠. 그리고 내 상호가 여기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분기별로 하던 월별로 하던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뜨니까 여기서 지금 현금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소득공제용으로 끊어야 되는데 지출증빙으로 잘못 끊었다 그러면 여기 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출증빙으로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끊겼다 그러면 여기에 떠 있지 않겠죠. 그러면 아까 그 소득공제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했더니 잘못 끊겼다 라는 이제 판단이 들게 되면 이제는 두 가지 방향이겠죠. 첫 번째는 지출증빙으로 끊겼는데 소득공제용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소득공제용으로 끊겼는데 지출증빙용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 지출증빙으로 끊긴 거를 소득공제용으로, 그러니까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바꾸는 건 이거는 간단하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홈택스 상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소득공제용으로 바꾸는 걸 클릭을 하고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득공제용으로 끊긴 걸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는 게 문제죠. 이것도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홈택스 상에서 가능했고요. 홈택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바로 바꿔줬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는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직접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한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지출증빙용을 끊긴 걸 소득공제용으로 바꾸는 거죠. 이 메뉴는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조회 발급 탭이 있거든요. 그 조회 발급 탭에 현금영수증 메뉴를 보시면 현금영수증 조회 밑에 현금영수증 수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메뉴 중에 소비자용으로 용도 변경과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이 있거든요. 이게 소비자용으로 용도 변경이 그 소비자용이 소득공제용이에요. 그리고 사업자용이 지출증빙용이고, 그래서 소비자용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건 지출증빙으로 끊긴 걸 소득공제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뉴로 소비자용으로 용도 변경을 들어오셔가지고요, 조회를 하시면 이 현금 영수증이 뜨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어떻게 끊겼는지를 찾아보면서 내가 잘못 끊겼다고 판단한 거, 그 날짜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클릭한 다음에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시면 바로 그냥 소득공제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증빙을 소득공제용으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 문제는 이거죠.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기는 한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메뉴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내문만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용도 변경을 하는 건데 요거는 관할 세무서로 거래 내역 정정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무서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끊긴 걸 지출증빙으로 어떻게 바꾸는지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출준비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관할세무서라는 건 내가 돈을 지불한 거래처, 당사자의 관할세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건 서울인데 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지출한 거래처는 뭐 안양이다. 그러면 안양을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주소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도 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차피 이게 사람이 처리해주는 일이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매입처의 거래처 관할, 매입처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는 게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전화를 하시면 이제 뭐 직접 방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처리를 해 준대요. 보통은. 대신에 이제 서류들을 보내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팩스로 이런 서류들을 보내주세요. 라는데 요때 이제 필요 서류도 담당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현금 영수증인지에 대한 현금 영수증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바꿔줄 거니까. 그거는 뭐 어느 세무서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의 승인 번호, 그리고 사업자 번호, 그 현금 영수증을 끄는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현금 영수증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지출증빙용으로 끊을 사업자 번호, 내 사업자 번호죠. 그 사업자 번호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어느 담당자나 어느 세무서나 동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담당자마다 원하는 서류들이. 그래서 이제 뭐 용도 변경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혹은 사유서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소득공제용으로 끊겼던 그 나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면 이게 지금 지출증빙으로 끊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하고 관련된 거냐? 라고 그거에 대한 입증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보통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 담당자가 원하는 보내달라는 서류를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용도 변경 신청서를 많이 달라고 하시는데 이 용도 변경 신청서는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있는 정보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변경을 신청합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만들면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일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뭐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 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하루 정도 후에부터 현금 영수증이 소득공제용에 들어있던 게 지출 증빙용으로 옮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에 그 용도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뭐 보통은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